다음 2차 부등식이 해를 한 개만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여라. 지금 인수분해에서 어떤 해를 구하는 것보다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한 개다, 만족시키는 해가 없다, 이런 해가 특수한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 앞에 멘트를 잘 보셔야 돼.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어느 경우에도 2차항은 0이 되면 안 되죠. 학교 시험에는 부등식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2차 부등식이라고 명백히 써 있으면 a 플러스 2는 일단 0은 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는 되면 안 된다 라는 거고, 저는 이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 특수한 경우는 어떤 우리가 대수적으로 뭐 인수분해를 하고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그래프 모양을 먼저 떠올려 보셔야 돼. 그게 2차 부등식이 됐든 여러분들 2학년이 돼서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합시다. 그럼 한글로 번역해 보면 fx가 0 이상의 함수값이 나오는 게 딱 하나란 얘기야. 0 이상의 함수값이 나오는 게 딱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0 이상의 함수값이 딱 한 번 나오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0 이상의 함수값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면 0 이상의 함수값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안 됩니다. 흰색처럼 그려져야만 해요. 그럼 흰색처럼 그려질 조건은 첫 번째는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위로 볼록이면 a 플러스 2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x축에 접해야 되죠. x축에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 나오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은 왼쪽을 제가 fx라고 했을 때 fx는 0이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이놈의 판별식이 0 나오면 되죠. 판별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교점이 한 개여야 되죠, 이렇게. 그럼 접하면 되겠네. 자, 1차항 개수가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이거 절반 제곱하면 9고요. 그 다음에 2차항 개수 상수항의 곱,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완전 제곱식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걸 다시 전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가 9 나오면 되겠고, 그럼 a 플러스 2는 3이어도 좋고 마이너스 3이어도 좋고, 그럼 스몰 a는 1 또는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2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5 골라주시면 되죠. 여긴 정확하게 푸셔야 돼. 얼레벌레 대충 푸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유형에서는 저는 954번으로 볼게요. 제가 칠판 지울 동안만 한번 문제 읽어보시오. 자, 문제들은 읽어보셨을 거고, 이게 방금 푼 문제랑 앞에 표현이 차이점이 있죠.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등식이면 2차 부등식이어도 되지만 1차 부등식이어도 상관없죠. 그럼 첫 번째 순서가 2차 항의 개수가 0인 경우를 먼저 고려하셔야 돼. 만약에 a가 2다. 이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 나오지. 네, 맞습니까? 1을 집어넣으면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5는 0보다 큰 거 맞지? 그럼 a가 2면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a는 2는 2일 때는 성립.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a가 2가 아니면 이 주어진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2차항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먼저 나눠주셔야 돼.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a는 2가 될 수가 없어요. 2차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해가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해가 모든 실수도 아니고 해가 한 개도 아니고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존재. 자, 그럼 얘를 제가 또 fx라고 할게.
왼쪽에 있는 저 2차 식을 A가 2가 아니면 2차식 맞죠? 저 2차 함수가 0보다 큰 구간이 나오기만 하면 되지. 0보다 큰 구간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0보다 큰 구간이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냐?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뭐 X축에 접해서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죠. 맞습니까? 뭐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요. 다 0보다 큰 구간이 나오지. 예, 요까지 돼. 여기서 생각을 이제 잘 하셔야 돼. 그러면 2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서 양수일 때면 무조건 0보다 큰 구간이 나오지 않아. 아래로 볼록이면 언젠가 양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2보다 크면 해가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A가 2보다 작을 때예요. A가 2보다 작은 경우는 2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 말하는 거지. 음수일 때는 0보다 큰 함수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죠. 얘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려줘도 안 돼요. 얘는 0과 같은 함수값은 나오지만 큰 함수값은 안 나오지. 어떻게 그려줘야 되니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만 하지. 그래야 0보다 큰 구간이 존재할 거라고. 이 존재성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문맥상 좀 어렵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조건을 그때그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럼 위로 볼록이면 결국 X축과의 교점이 몇 번 나와야겠니? 2번 나와야겠죠.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2번 나온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지금 첫 번째처럼 그려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0인 거고 0보다 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아래쪽에 그려지는 게 아니야.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교점이 1개니까 판별식이 0인 거고 교점이 2개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자, 그럼 판별식. 또 1차 한계수 짝수죠. 이거 절반 제곱 마이너스 짠짠. 이게 0보다 크면 되겠네. 그러면 저는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굳이 해처분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A-2 플러스 5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런데 A가 2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만족해야 해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마이너스 3 미만밖에 없죠. 이게 뭐야? 자, 그럼 최종적인 애는 앞에서 A가 2일 때 성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보다 커도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2 이상이면 무조건 성립을 하고 마이너스 3보다 작아도 성립을 하겠지.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등호를 빼먹거나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값이 아닌 것은 뭐 골라주시면 되니? 3번이죠, 3번. 됐습니까? 등호 관계 유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사실 여기는 다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잘 보시면 그 다음은 대표 문제로 보고 그래프로 바라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여기 외우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외우면 차수가 올라가거나 다른 조건이 바뀌면 굉장히 어려워. 그냥 그림 그려, 그림. 자, X값에 관계없이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얘는 일단 함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으니 A는 일단 0은 되면 안 돼요. 어느 경우에도. 그죠?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작다는 얘기죠. 항상 0보다 작게 그리라고. 그리시면 끝이야.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그려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또 얼척없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거는 언젠가는 올라가지. 언젠가 올라가니까 안 됩니다. 그죠?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로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위로 볼록이어야 되겠네. 그럼 2차 한계수는 음수여야 되고 X축과의 교점은 없어야 되죠. 오케이? 이걸 외우지 말라고. 이거 외우시면 안 돼. 그림을 그리고 위로 볼록이니까 2차 한계수가 음수인 거고 X축이랑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또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교점 없다. 자, 9a 제곱에 4a 제곱 뺐으니까 5a 제곱. 여기서 1차항 15a. 자, 양변 5로 나누면 자, 이건 사이범위니까 뭐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자체가 이거죠, 지금. 정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네. 네, 됐습니까? 자, 이거 한 번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95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지금. 958번 상 써있는 거. 자,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문제를 어디를 보더라도 2차 부등식이란 말 없습니다. 그러면 2차 한계수가 0인 경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M이 1이다. M이 1이면 성립하죠. 3만 남습니다, 좌변에. 자, 그 다음에 M이 1이 아니다. 1이 아니면 얘는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또 얘를 제가 fx라고 했을 때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모든 실수에서.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그때그때 생각하라고.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니까 2차 한계수는 양수여야 하고 이렇게 그려지려면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겠고, 자, 판별식 또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자, m-1로 그대로 제가 묶어내면 여기서 m-1 마이너스 3이니까 m-4 되겠고 m은 1 초과 4 미만이죠. 근데 2차 한계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결국은 1 초과 4 미만입니다. 근데 m이 1일 때도 성립하니까 1의 등호 들어가야겠죠? 맞지? 여기서 포인트는 1의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1의 등호를 빼먹으면 그냥 이 문제는 틀린 거야. 거의 다 맞춘 게 아니고 그 함정에 유의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은 표현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해가 특수한 경우 하고 있어요. 표현이 또 바뀌었는데 이 표현 바뀐 걸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려내실 수 있어야 공통수학 2에서 명제 같은 단어 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먼 얘기가 아니에요. 금방금방입니다. 자, 이번엔 표현 자체가 조금 독특해. 일단은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함정은 없습니다. 2차 한계수는 0이 되면 안 되겠고 2차 한계수는 이미 0이 아니죠. 근데 해를 갖지 않는다.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 얘를 fx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fx라고 했을 때 0보다 큰 구간이 없다는 얘기지. 그지 않습니까? 0보다 큰 범위를 구해주세요가 이 부등식을 풀어내는 방법인데 근데 0보다 큰 구간을 물어봤는데 해가 없다는 얘기는 0보다 큰 구간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항상 뭐란 얘기지? 0보다 큰 구간이 없으면? 항상 0 이하로만 나온다는 얘기죠. 살짝 조건을 제가 바꿔보면 항상 저 fx는 0 이하가 나와야만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죠? 살짝만 비틀어서 표현하면 되잖아. 잠깐 이해되는 거 맞아? 0보다 큰 구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항상 0 이하라고. 우리가 항상 무언가 성립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형태니까 조금 문제를 바꿔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맞죠? 그럼 얘는 또 여기서 얼척없이 인수분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조건이 특수한 경우는 판별식. 그럼 얘를 봤을 때 물론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a 플러스 3이네. 그죠? 땡큐. 오타 발견. 웬일이지? 빨리 가르쳐주고 내가 끝까지 풀지 않게. 좋아.
사실 x라는 게 좀 얼탱이가 없네. x가 와 있는 게. 자, 그럼 얘가 해를 갖지 않으려면 얘가 항상 만족되면 되죠. 그럼 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항상 0 이하의 함수값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냥. 이렇게나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0 이하 나오면 되지. x축 아래로 그려져서 0 이하가 아니야. x축과 교점이 한 번 있거나 없으면 되니까. 그래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 이하의 함수값. 자, 그럼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자, 또 a 플러스 3으로 묶어내면 여기서 a 플러스 3 사니까 a 플러스 7이고 자, 사이범위죠. 자,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960번. 이해만 했나 볼게. 뭐.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과정이 빨리 되셔야 됩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0 이하인 구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0 이하인 구간이 없다는 얘기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함수값이. 그럼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큰 함수값이 나오려면 x축 위에 붕 떠서 그려주면 되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루트에서 2루트 2에서 플러스 2루트 2 사이가 되겠죠. 뭐 범위는. 자, 이게 스몰 a의 범위가 되겠고 이 사이에 정수 물어봤으니까 뭐 5개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자,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여기도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이게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범위가 제한되면 그냥 항상 그래프로 본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저 제한된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 이상 나오면 됩니다. 0 이상이라는 얘기는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그려주면 되죠. 저 제한된 범위에서만. 자, 그럼 저는 얘를 또 fx라고 할 거고 다른 데는 안 볼 거고 2부터 5까지만 볼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 대칭축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고 얘는 대칭축이 얼마니? 1이지. 대칭축이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애들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건에 맞게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0 이상의 함수값을 가지려면 얘는 대칭축은 1이고 위로 볼록입니다. 그죠? 1이고 그럼 여기 어디 2, 3, 4, 5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2부터 5까지 해서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 나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지금.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그지 않니? 다른 데는 안 볼 거야. 다른 데는 안 볼 거고 이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나오면 되니까 나는 어디에서의 함수값만 보면 될까? 5에서의 함수값만 보고 걔가 0 이상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 이상이죠. 대칭축이 정해져 있고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0 이상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F5가 0 이상 나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K는 2분의 15 이상 나오면 되나? 자,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8 나오겠죠, 8. 자,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965번 한번 풀어보세요. 965번. 자, 여기 뭐 이 부분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2번 이상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만 이제 잘 시간 분배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항상 성립. 그럼 제가 먼저 써볼게. 얘는 지금 fx, gx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게 fx고요. 얘가 gx입니다. 자, 그럼 얘를 뭐 따로따로 푸는 게 아니고 2차 부등식의 기본은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다 한쪽으로 넘기지 않니? 넘겨볼게요. 넘기면 2차 하면 2x제곱
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4ax.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이거 일로 넘기면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죠. 얘가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 왼쪽은 결국 2차 함수예요. 이거 2차 함수 이항을 하면 결국 하나의 함수인데 fx, gx는 지금 문제에 써 있으니까 저는 hx라고 합시다. 이 함수를. 요걸 hx라고 했을 때 0 이상 3 이하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면 돼. 그죠?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하죠? 이 함수를 그려봤을 때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합니다. 근데 대칭축이 어딥니까 지금? a죠, a.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있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대칭축이 어떤 상수로 주어진 거고 정확히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고 얘는 a가 0보다 왼쪽에 있는지 예를 들면 0과 3이 이렇게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케이스를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a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당신들이 주목해야 되는 그 함수값 그 부분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해볼까요? 0과 3이 이렇게 있을 때 0, 3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럼 이 경우는 대칭축이 뭐보다 클 때 말하는 거야? 3보다 같거나 클 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3보다) 같거나 클 때, 뭐 등호는 여기 빼고 다른 쪽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경계는. 그러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어디에서의 함수값만 관찰하면 돼? 3에서의 함수값만 관찰하면 되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등호 관계. 3에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니 같거나 커야 되니? 커야 되죠. 여기 등호 없습니다.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칭축이 이렇게 위치하면 0부터 3이 이 범위라고. 이 범위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3일 때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럼 즉 이때는 제가 이 함수를 hx라고 지정했으니까 h3이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맞죠? 같으면 안 돼요. 등호 없어. 그럼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시면 자 9이 18 마이너스 3 집어넣었으니까 12a 자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3 자 이거 뭐 여러분들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죠. 자 바깥쪽 범위가 될 거야. a는 2분의 13 초과이거나 1 미만이거나 둘 중에 뭐겠니? 지금 a가 3 이상인 경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그대로 해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해 안 되신 분 다시 한번 더 해볼게. 지금 또 a가 0과 3이 어떻게 위치할 때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왜냐하면 대칭축이 0과 3 사이에 있으면 요만큼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요만큼이 함수값이 다 0보다 크려면 이번에는 어디에서의 함수값 봐야 됩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죠.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그 함수값, 그 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범위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칭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0 이상 3 미만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H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HA는 여기다 A 집어넣었으니까 자 2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A제곱이니까 이거 다 없어지죠. 그냥 바로 쓸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면 되지. 맞니?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만족시킨 애가 있니? 없습니다. 스몰 a가 0 이상 3 미만인데 얘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동시에 만족시키네. 그럼 이 구간은 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0이랑 3이 이렇게 위치할 때 즉 0보다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이 범위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어디서의 함수값만 관찰하면 돼? 0에서. 이걸 정확히 케이스 구분하고 다 풀어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A가 일단 0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때는 바라봐야 되는 함수값이 H0이다. H0만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 H0이면 X 포함된 애는 다 날아가고요. 얘만 남겠네. 자, 2차 부등식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A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이거죠, 이거. 자, 이거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결국 최종적인 해는 스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스몰 a가 2분의 13보다 크거나. 오케이. 자,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1020번 뒤로 한번 잠깐 넘어갈게. 1020번 한번 풀어보세요. C스텝입니다. C스텝. 유사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드릴게요. 자, 두 이차함수가 주어졌습니다. fx는 아래로 볼록이고 gx는 위로 볼록이에요.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도록.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혹시 이렇게 푸신 분들은 잘못됐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일로 넘겨서 판별식 작성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거랑 이거는 지금 결이 달라요. 지금 보면 정의역 자리 집어넣는 그 x값 자체가 x1, x2로 다르지. 이거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할게. 제가 아까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고 했죠. 항상 성립한다 혹은 해가 특수한 경우면 막 넘기고 인수분해하려는 생각을 하기보다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고 했어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fx. 뭐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위로 볼록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될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지금 이때 함수값은 fx1인데 이때 함수값은 gx2가 되겠고 오히려 이쪽에서 함수값이 더 크죠. 이렇게 그려지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뭘 집어넣고 f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든 어떤 놈을 집어넣은 g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면 돼?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제가 x1을 어디다가 잡고 함수값을 구하든 그 다음에 x2를 어디다 잡고 함수값을 구하든 g라는 놈의 함수값보다는 f라는 놈의 함수값이 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fx의 최소값조차 gx의 최대값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주의. 이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 fx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얘는 이건 맞아요. 얘는 맞지.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항상 fx의 함수값이 크게 나오니까 얘는 만족을 하지만 이런 부등식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래야 제가 x1을 어디다 잡고 함수값을 구하든 x2를 어디다 잡고 함수값을 구하든 fx1이 무조건
gx2보다 클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라고 봤더니 fx에는 뭘 찾아야 되죠? 가장 작은 놈 찾아야 되지 않아? fx의 가장 작은 놈이랑 gx의 가장 큰 놈을 비교했을 때 제일 작은 놈조차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x의 가장 작은 놈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니? 이거고,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 다음에 gx는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대칭축이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근데 제일 작은 놈을 데려와도 제일 큰 놈보다 크면 어떤 함수값을 비교하더라도 fx1이 큰 거 맞죠? 이놈이 이놈보다 크다. 자, 일단 양변에 뭐 4 곱해주시고 다 넘겨. 자,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 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5 초과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나오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둘은 조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 얘는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얘는 x1, x2가 다르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놈조차 이 중에 제일 큰 놈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그 조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하고 판별식 쓰고 그런 문제랑은 또 결이 다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주의를 당부하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제가 하나 정도만 보고 이제 그래프의 위치 관계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하나 정도만 보고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1 초과 3 미만이다. 그럼 얘도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볼게. 위로 볼록이죠, 2차 함수. 이렇게 y는 x 플러스 2면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근데 2차 함수가 지금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1부터 3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쪽에 있죠. 이런 상태란 얘기지. 그럼 결국 저 2차 함수랑 이 직선을 연립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1, 3이란 얘기죠. 이 방정식의 그러니까 실근이 1과 3이다 라는 얘기. 자, 정리. 자, 그럼 뭐 방정식을 작성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두 근의 합은 a-1이죠.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얘가 4가 나와야 되고 그럼 스몰 a는 5가 나올 거고 자, 두 근의 곱은 2-b고 둘이 같다 곱하시면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오면 될 것 같아. 자, 크게 어려움 없죠? 자, 마지막엔 a 플러스 2b니까 그냥 3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하던 김에 마지막 유형 970번도 이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게 너무 항상 위쪽에 있게 제가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그 다음에 mx-8 mx-8은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그럼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형태로 풀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등식으로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항상 위쪽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그냥 방정식으로 풀겠다. 방정식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저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안 생기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 항상 위쪽에 있죠. 2차 함수가.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결론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일로 제가 넘기고 전개하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죠. 여전히 판별식은 똑같이 0보다 작다. 어느 경우로 풀든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자, 그럼 판별식은 n 플러스 2, 1차 함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거. 자, 36은 6의 제곱이죠. 합차 공식으로 바로 인수분해할게. n 플러스 8, n 마이너스 4. 자, 작다라고 했으니까 사이 범위. 자,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최소 최대는 마이너스 7이랑 3이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1 나오겠네. 2번. 등호 없습니다. 지금.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8이랑 4랑 곱하시면 안 돼. 자,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지금 여기서 저는 그건 생략을 할게. 판별식을 써서 2차 부등식이 나오면 그냥 풀어내시면 되지. 인수분해하고 풀어내시면 되고 어떤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부호나 위치를 물어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998번에는 실근의 부호 와 있죠. 실근의 부호 와 있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호까지는 제가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식으로만 작성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두 근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르다는 멘트가 없으니까 중근도 포함이에요. 그럼 두 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은 0 이상이 나와야 되겠고 0이 나오더라도 중근이니까 두 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음수, 곱은 양수 나오면 되겠죠. 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필요 없이 실근의 개수나 실근의 부호 정도까지는 그냥 관계식으로 가능하다.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자, 얘가 0 이상 나오면 되지. 그럼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이죠. 그럼 바로 풀어내시면 이게 실근 두 마리 가질 조건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으면 부등호만 쓰셔야 되고 그냥 두 근이라고 있으면 중근도 포함입니다. 자, 이제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이거죠.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n-1은 0보다 커야 되겠고 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n 플러스 5인데 둘 다 음수면 갖다 곱하면 양수 나와야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 뭐 암산으로 되시는 분은 그냥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되겠고 m이 1보다 크다. 얘는 두 근의 합이 음수일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얘는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될 조건이고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밖에 없죠. 그냥 4 이상 적어주시면 되지. 어떤 특별한 무언가 대단한 거 할 건 없고 그냥 순수하게 식으로만 푸는 거고 당신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라고 하는 유형 21입니다. 이거는 특징이 시중교재는 별로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뭐 2학년 때는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니까 자, 뭐 볼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수업한 지가 좀 오래돼서 지금 1002번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럼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는 경우죠. 이게 뭐 외운다기보다 굳이 제가 분류하자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부호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근의 위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배우던 3차 함수를 배우던 4차 함수를 배우던 실근의 위치에 관해 물어보면 무조건 그래프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자, 여기서 판별식 어쩌고저쩌고를 일단 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조건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조건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근 사이에 수가 없는 경우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 그러면 먼저는 좀 분해해서 써야 돼요. 제가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했을 때 fx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방정식은 fx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왼쪽을 fx라고 하면 저 방정식은 y는 fx랑 y는 0을 연립했으니까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연두색처럼 저 방정식을 바라보시고 그 교점이 1보다 작게 2번 나오면 돼요. 2번.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죠. 지금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합니다. 맞지? 근데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 있니? 없습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는 없으니까 접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튼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굳이 제가 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건 좀 싫어하지만 굳이 패턴화 하면 지금 얘는 이게 두근이잖아. 두근 사이에 문제 숫자의 힌트가 있습니까? 없어요.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에 관한 힌트가 없고 두근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여기 정도까지는 외우셔도 될 것 같아. 파남축. 파남축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 파남축이라는 얘기는 파는 판별식이고 함은 함수값이고 축은 대칭 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나열하고 그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 fx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돼. 만나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 0 이상 나와야겠죠? 두근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보다 왼편에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가 짠짠 나오려면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 나와야 되지. 양수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함수값. 맞죠? 그 다음에 대칭축. 이 두 개만 만족시키면 안 돼. 이 두 개만 만족시키면 왜 안 되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1에서의 함수값 양수고 x축과 만나지만 1보다 오른쪽에 두근이 있지. 그러니까 위치를 최종적으로 지정해 주려면 대칭축도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까먹으셔서 제가 이런 거 외워달라고 당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두근 사이에 아무 숫자에 관한 힌트가 없으면 파남축. 세 개는 기본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파남축. 한판축으로 외우든 파남축으로 외우든 결론은 똑같고. 이제 이거 동시에 만족시키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지. 1에서 함수값은 양수고 판별식이 0 이상이면 x축이랑 만나야 되고 대칭축이 왼쪽이면 무조건 두근이 1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계산은 좀 빨리 할게요. 첫 번째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자, k 플러스 2 어쩌고저쩌고니까 k는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k는 1 이상이거나.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이고 두 번째 f1. 자,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되죠. 자, 그럼 k는 1보다 작으면 되겠고 맞습니까? 세 번째 대칭축은 어디니 지금? 눈에 훤히 보이지? k. 자, 이게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그냥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이하 나오죠. 이 정도는 굳이 수직선에 나타낼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두 번째도 똑같고. 자, 지금 여기는 또 이렇게 안 나왔네. 일단 제가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나만 볼게요. 조건을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자, 1003번은 제가 끝까지 풀진 않을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저 2차 함수는 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아르르볼롱 2차 함수가. 그러면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에 관한 힌트가 없으니까 판함축, 판별식 0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 함수값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축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죠. 같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1004번 바로 밑에 거만 제가 살펴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 중에서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근데 얘는 두근을 그냥 구할 수 있죠. 두근은 그냥 2랑 3입니다. 그럼 한 근만이 2랑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또 얘를 fx라고 했을 때 그럼 저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한 번은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케이스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려지던가 됐습니까? 한 근만 여기 두 근이 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자 됐어요? 그럼 얘를 아주 최대한 심플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 경우죠 지금. 그죠? 두 근 사이 얘랑은 다른 겁니다. 두 근 사이에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있는 경우는 판함축 3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라고 제가 썼어요. 100%는 아니란 얘기야. 근데 대다수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함수값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우리가 의미 없이 계산을 여러 번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합니다. 근데 두 근 중에 하나만 2랑 3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뭐냐라고 하면 얘는 이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죠.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으면 함수값만 먼저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그게 그냥 계산에서의 팁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 F2는 뭐 나와야 되죠? 양수가 나와야 되고 F3은 음수가 나오면 되죠. 그러면 무조건 얘는 양의 함수값, 얘는 음의 함수값이면 여기서 한 번 만나요. 만나고 다시 아래로 볼록이니까 올라가니까 나머지는 바깥쪽에서 만나겠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 이 경우는 F2는 음수이고 F3이 양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를 최대한 이쁘게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 결국은 양수, 음수, 양수 둘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나오면 되죠. 그럼 2차 부등식을 가장 이쁘게 작성한다라고 하면 둘의 곱이고 음수 나오면 되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다 합집합을 구하지 마시고 결국은 둘의 부호만 반대로 나오면 돼요. 자, 그럼 F2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4, 2A 플러스 3. 그럼 2A 플러스 7이고 F3은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니까 9, 3A 3. 자, 그럼 3A 플러스 12고 자, 사이범위 나오겠죠. 얘는 0이 되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마이너스 4죠. 자, 이렇게 나오지. 됐습니까? 요 두 개 기본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문제를 쫙 읽었는데 힌트에서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 범위에 관한 힌트가 없으면 판함축을 쓰려고 노력하시고 두 근 사이에 어떤 문제에 주어진 숫자가 하나 딱 있다라고 하면 함수값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자, 우리 뭐 내일까지 제가 과제를 뭐 많이 내드리진 않을게. 지금 아까 시간도 드렸고 또 시스템을 내일 한 번에 하면 좀 그러니까 1013번까지만 풀어주세요. 내일까지 1013번.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시스템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까지만.